시사톡톡. 네,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수경 시사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첫 방문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새로운 각오나 새로운 시사캐스터로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청취자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새로 출연하게 된 시사캐스터 권수경입니다. 오늘 첫 출연인데요. 이제부터 격주에 알찬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각오를 다져주셨는데 오늘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네, 요즘 여러분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시다 보면요. 아마 이 단어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스트레스 DSR 3단계인데요.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스트레스 DSR. 이게 사실 그냥 DSR도 참 힘든데 여기에 스트레스가 붙었어요. 얼마나 좀 이게 스트레스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붙으니까 너무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대체 이게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니까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이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대체 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퀴즈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경 캐스터 모습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에서 변정현의 시사메이트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기 채팅창으로나 아니면 문자로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 중 저희가 또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퀴즈부터 내드릴까요? 네.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금리가 올라도 갚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반 대출 금리에 이것을 부과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가산금리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은요? 1번은 프리미엄 금리고요. 2번은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오는 7월부터 7월 1일 대출부터 시행이 될 이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는요. 일반 대출 금리에 부과되는 이것이 1.5% 늘어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같은 말로 가산금리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번 프리미엄 금리, 2번 스트레스 금리.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133번, 우물정 12번, 32번 누르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DSR이 무슨 뜻인지 먼저 좀 풀어주시죠. 네, 먼저 이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 DSR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들어간 건데요. 미래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갚을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해서 실제 금리에다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가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금리가 지금보다 오르게 되면 빚을 아무래도 갚기가 힘들어지니까 정부가 미리 그 상황까지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방식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좀 앞으로 우리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올리고 전 금융권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까지 다 포함되고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등 사실상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단 생계형 대출을 고려해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스트레스 DSR 3단계. 아니, 근데 이런 가계 대출 규제가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단계적으로 작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작년 2월에는 1단계, 9월부터는 2단계가 시행이 됐고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아까 3단계가 사실상 모든 대출에 다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6천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시행 중인 DSR 2단계에서는 3억 6,4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는데 3단계가 시행되면 3억 5,2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3억 6,400만 원에서 3억 5,2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이 넘게 대출을 덜 받게 된다. 이런 뜻이네요. 네, 연소득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6억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3단계가 시행되면 5억 8,700만 원까지만 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아하. 이게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드니까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막판, 그러니까 7월 전에 대출 수요가 좀 몰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과 지방 같은 경우는 적용 금리가 좀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지금처럼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3단계 DSR 시행 조치가 네. 실제 대출 금리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고 예.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은 집값이 더 높으니까 이제 대출 규모도 더 클 거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규제를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하고 지방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은 아무래도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네.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 주택담보대출 신청도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오늘 시사톡톡 퀴즈를 한번 더 내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부터는요. 일반 대출 금리에 이것을 1.5% 부과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데요. 가산금리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프리미엄 금리, 2번 스트레스 금리. 네. 자, 1번이 프리미엄 금리고요. 2번이 스트레스 금리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또 스트레스 DSR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정답 좀 쉽게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133번으로 오늘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의견과 함께 다양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분들께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런 궁금증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경제가 너무 어렵다. 물가도 올랐다. 뭐 맞아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스트레스 DSR 오히려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을 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내일인 29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돼서 대출 금리가 추가로 내려가게 되면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현재 가계대출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가계부채만 해도 역대 최대인 192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주택을 이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게 굉장히 좀 많고 역대 최대의 규모 190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도 가계부채가 더 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이 경제적으로 좀 미칠지가 궁금한데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지금은 제도 시행 전이니까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좀 몰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예. 다만 7월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서울 같은 수도권 쪽은 주택 거래가 줄어들거나 관망세로 들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택 가격이 좀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막차 수요가 조금은 있다가 이후에는 다시 주택 거래가 좀 잠잠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지방은 좀 어떨까요? 지방은 이번에 DSR 3단계 조치 적용이 유예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은 수도권과 똑같은 규제는 안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주택 미분양 물량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월에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면요. 이미 악성 미분양의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3단계 적용은 유예가 됐지만 올해 말까지 또 유예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좀 금리가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걸까요? 네, 그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수도권은 금리 인하하고 공급 부족 우려가 같이 맞물리면 집값이 조금씩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꼭 서울 중심지 말고 주변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거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 내용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예, 권수경 캐스터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1억 원 이상의 대출에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주택 거래 같은 큼지막한 거래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규제가 시행되고 나서 몇 천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게 전체 집값 흐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제도 시행 전에는 막차 수요, 대출 수요가 좀 있다가 7월 이후에는 뭐 좀 차츰 잠잠해질 것이다. 지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분양 물량을 확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뭐 금리 인하, 실수요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역별로도 거래량이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앞으로 DSR 3단계 조치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대출 계획 중이신 분들은 내 대출 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일단 오늘 퀴즈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오늘의 정답은 2번 스트레스 금리였습니다. 자, 스트레스 DSR 얘기와 함께 스트레스 금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3396번님도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해주셨고요. 8698번님, 아유, 서민들은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네요.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저희가 오늘 선물 보내드릴 7744번님, 아유, 시험 기간인 대학생인데요. 공부하느라 정말 힘든데, 취업도 힘든데 대출도 힘들다니. 정답 2번입니다. 문자 주셔서 저희가 오늘 7744번님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톡톡 권수경 시사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